결혼 1년 차인 김 씨는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벌써 이혼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을 자신의 남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한 게 아쉬운지 사사건건 아들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매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 신혼집으로 가져오면서 김 씨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아들과 단둘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어야 직성에 풀린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옆자리는 항상 본인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것 같다는 김 씨. 김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들에 대한 집착. 결혼을 했는데도 아들에 대한 집착. 영화 올감이 알아요, 혹시? 이 기자? 아니요, 잘 모르는 몰라? 영화인데요. 네. 넌 뭐 내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그거 몰라요? 나 이거 여기서 또 이렇게 MZ하고 또 제가 세대 차이가 나네요. 자, 이 기자. 네. 연애 때부터 이렇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까요? 사실 만났을 때 얘기부터 좀 드리자면요. 김 씨랑 남편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결혼 정년기기도 했고 또 무난한 성격이라서 큰 문제 없이 결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 때요. 이 새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새우를 까서 이 김 씨한테 먼저 주니까 시어머니가 엄마부터 안 챙기고 여자친구부터 챙기냐라고 핀잔을 줘서 굉장히 민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저희가 실제 사연을 조금만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색을 했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고요. 자, 뭐 챙겨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서도 편한 게 없다. 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가야 하나 너무 혼돈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집에 속옷들을 사서 왔다라는 거죠. 누구 속옷? 남편 거를요. 아이고, 새로 사서 세상에. 네가 내 아들 속옷 사이즈 어떻게 알겠냐. 내 아들 속옷 사이즈하고 취향은 내가 안다. 무서운 건요. 앞으로도 속옷은 내가 사겠다. 뭐지?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안에 이게 기분이 나쁠 일인지 결혼은 처음 해봤으니까 기분이 나쁜 일일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예. 자, 수장님, 속옷 시어머니가 사줄 수 있지. 자기 아들인데.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장인이 내 처에 속옷을 사준다면. 이거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바꾸셔도 이상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 대학생 정도까지는 아들 소복 사줄 수 있죠, 엄마가.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면 아들이 스스로 속옷을 사죠.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도 남자가 이제 회사도 다니고 자기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 자기가 속옷을 사지 결혼을 하기 전에라도 싱글 남자라도 엄마가 사주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까지 속옷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또 결정적이게 앞으로도 속옷은 내가 사마? 그건 그냥 스산합니다. 예. 그 승희 의원님. 예. 예. 보통 아들 아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어머니는 이렇게 했답니다. 저도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갈비찜을 탁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들아 갈비찜 먹을래? 이렇게 딱 하면 그 며느리도 갈비찜에 젓가락 안 가겠습니까? 젓가락 딱 가는 걸 그럼요. 미연에 막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여러 가지 반찬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리 같은 걸 가지고 야 며느라 고사리 간 좀 봐봐. 간이 좀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너는 고사리 먹어. 우리 아들은 갈비찜 먹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시면 그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좀 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한다면 도움을 할 때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딱 냉정한 얼굴을 하면서 내 아들 먹는 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손을 탁 이렇게 쳤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가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정말 제가 이 여성의 입장이라도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할까? 내가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을 듯 합니다. 자, 물론 고사리 맛있죠. 하지만 갈비찜이 있을 때는 갈비찜이 있으면 플랜 B지 않습니까? 그건 고사리는. 자, 이 기자. 자,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자기 남자인 것처럼
네, 이 하루는 시아버지가 가족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 씨는 여행 가서 시어머니랑 좀 친해져 봐야겠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잡는 것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김 씨는 당연히 시부모님 방 따로 자신과 남편의 방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다 같이 잘 수 있는 방 하나만 잡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그건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자야겠다. 너는 다른 방에서 따로 편하게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 씨는 설마 했는데 결국 여행을 가서 방을 3개를 잡았고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아들과 함께 잠을 자셨습니다. 예, 오영민 님이 딱 그 소리 하시네. 야, 그 아들놈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승현이?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이게 정말 맞는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라고 지금 어머니나 엄마나 똑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라고 말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한데 나 엄마하고 잘래.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나 엄마하고 잘 테니까 여행 와서만이라도 나 너하고 안 자고 엄마하고 잘 테니까 나 엄마하고 잔다라고 하고 진짜 엄마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는 장소에서 방 3개, 그냥 시아버지 딴방 자고 이 며느리 딴방 자고 이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방에서 잔다. 저도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양 변호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의 행태인 거잖아요. 자, 물론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런데 저도 에이, 설마 뭐 이렇게까지 심한 게 있겠어. 그런데 되게 의외로 좀 많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도 이해가 안 가고요. 시아버지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어디 있어? 왜 이러고 있어요? 시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정도 심각한 경우는 못 봤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행 가서 또 이어진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나오긴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니네 사진 찍어줄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팔짱을 딱 꼈는데 있네. 뒤통수 나오네. 예, 저 상황에서 근데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옆에 젊은 여성과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남편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팔짱을 끼니까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엄마랑 먼저 찍어야지 아들 하면서 밀어내고 먼저 사진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경이 돼버리면 아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남편의 아내는 어머니고 나는 둘째 아내인가 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아니, 소장님, 지금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이 저럴 건 뭐하러 장가를 보냈냐? 그냥 평생 데리고 살지. 네. 지금 너무 사실 상식을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을 아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는 좀 후하게 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곧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곧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상식을 벗어나죠. 아들하고 자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의 속옷을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행 가서도 아들 옆에 계속 팔짱 끼고 붙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집착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카덱시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어떤 대상에 집착된 에너지가 완전히 꽂혀 있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사실은 딸도 있다고 해요. 딸도 있는데 이 오빠랑 나이 차이는 5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한테나 집착하는 걸 알고 있어서 딸은 오빠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엄마 아빠하고도 좀 이제 독립적인 상태라고 해요. 이걸 보면 이 가족은 이 엄마의 약간 아들에 대한 집착 상태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걸 처음 느끼는 상태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 여행을 다녀온 뒤에 부인 김 씨한테 이제는 진짜 내가 진짜 갈라서야 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하루는 집에 웬 택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요. 그 안에 맨투맨이랑 바지가 각각 한 벌씩, 그러니까 2개가 커플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 생각으로는 이게 시어머니로부터 온 거였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보내셨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리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막 이렇게 한 거 우리 또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선물로
아, 며느라 이게 좀 이건 줄 알았구나. 네, 생각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마음이 풀리려던 찰나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집에 커플로 도착했지라는 전화였는데요. 그거 나랑 우리 아들이랑 다음에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산 거거든. 우리 애기 옷 맞는지 입어보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김 씨는 이때 진짜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들을 자기 남편 대하듯 하는 이 시모. 아들과 커플룩도 입겠다는데 양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상희 소장도 얘기했지만 어머님들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저는 아까 여동생이 포기하고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건 같은 가정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또 이 아들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버린 것 같거든요. 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상황이라면 저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설득하고 풀어서 나가고 뭐 심리 치료를 받고 이럴 단계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하고 또 우리 또 소장님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양 변호사님 똑같은 입장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부부 둘이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부부간의 사랑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결자 해지할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애기 옷 맞는 거 한번 살펴봐라. 아직도 결혼했는 그 남편에게 어머니는 애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뭐 우리는 절대로 이거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 깊이 한번 첫 번째 했던 그 단어 이혼이라는 단어 마음에 한번 더 새겼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혼을 권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동안. 네. 아니, 저도 이번에도 뭐 이혼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가면 이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아무리 뭐 어머니한테 컴플레인을 하거나 그 항의를 하거나 어머니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병리적 집착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남편하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 남편하고 아버지가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며느리는 이미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병리적인 집착인 것 같고요. 남편하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어머니를 좀 보여야 되고 남편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만 모시고 아내와 부부관계 잘할 수 있도록 뭐 속옷을 사준다던가 같은 방에서 자거나 옆에서 뭐 커플룩을 입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 어머니 이거는 아내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이혼을 시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뭐 네. 이미 결론 나와 있습니다만. 네, 곤드레님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둘만의 세상이네요. 나오세요, 며느님. 절대 그 세계에 못 껴요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로니카 하운수아님은 본인 남편도 있는데 왜 저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늘바람님은 울 시엄님이랑 비슷하시네. 나도 아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무말랭이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라더라.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거기까지는 흔해요, 사실은. 그래. 아, 그래요? 네. 커플룩은 없어요? 커플룩은 나 그건 없어요. 제가 장인이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며느리 뭐 장인이 없잖아요. 정말 장인이면 머리 끝까지 화날 것 같아요. 몇 달인데.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